네, 이항영 전문위원과 함께하는 딱이거 시간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어떤 이야기 준비하셨습니까? 네, 지금 하반기 경기 전망에 대해서 약간 어둡다는 얘기 좀 나오고 있고, 뭐 주시장도 마찬가지거든요. 예. 그 얘기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시나리오나 전망들이 나오고 있긴 합니다만 그래도 요즘 들어서 부쩍 좀 안 좋은 쪽으로 얘기가 많이 나오는 것 같아서요. 좀 한번 이 이야기를 해볼까 하는데 실제로 어떤 이야기들이 구체적으로 나오고 있습니까? 네, 맞습니다. 우리나라에 보통 3대 민간 경제연구소 하면 현대경제연구원, 한국경제연구원, 그리고 LG경제연구원 등이 있는데요. 예. 이들 세 곳이 모두 한국 경제가 좀 꺾이고 있다라는 얘기하고 있고요. 반대로 국책연구원, 이제 나라에서 하는 한국개발연구원은 무슨 소리냐, 아직 회복세가 유지되고 있다는 얘기하는데요. 일단 꺾이고 있다라고 주장하는 측에서 근거로 얘기하는 몇 가지 지표들이 있습니다. 제조업 생산 지표라든가요, 수출 지표 이런 것들, 그리고 투자 지표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국책연구원은 너무 그런 숫자 갖고 보기에는 아직까지 너무 빠르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 위원님은 항상 체크하고 세보고 막 숫자 확인하고 그러시잖아요. 예. 실상은 좀 어떤가요? 성격이 저는 이제 출발 자체가 제가 대우경제연구소 출신이기 때문에 예. 숫자 이렇게 민감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숫자 없는 얘기를 하면 제가 첫 직장부터 엄청나게 소위 시켜서 혼났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 숫자를 항상 같이 네네. 얘기하는데요. OECD 발표한 경기 선행지수가 있는데, OECD에서 발표하는 경기 선행지수인데요. 2007년 10월에 100.3에서부터 최근 들어 이게 미세하지만 조금씩 내리고 있단 말이죠. 3월치가 99.6까지 내려가 있는 반면에 OECD는 여전히 100포인트, 101.1 정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예. 전체적인 평균보다 우리나라 선행지수가 조금 아래쪽에 있는 건 사실이 되겠고요. 우리나라가 아무 어렵더라도 내수 어렵더라도 항상 수출이 잘 되어 왔잖아요. 네. 근데 수출은 18개월 만에 감소세로 좀 반전됐는데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야, 이거 날짜를 고려해야지 노는 날 쉬는 날이 있었다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이걸 조업 일수를 고려한 네. 일평균 수출 금액을 봤더니요. 2월 달에 22억 9천만 달러였어요. 3월 달에 또 한 9천만 달러 줄어서 22억 달러가 됐고요. 네. 이게 크진 않지만 4월 달에 또 줄어들었단 말이죠. 그래서 21억 8천만 달러 또 좀 줄어들었어요. 그러니까 일평균 수출 금액이 뭔가 줄어들었어요. 물론 여기에는 뭐 조선의 발주 인도가 늦었다 얘기하지만 그런 건 다 핑계고요. 항상 일평균을 하면 의미가 있거든요. 예. 그리고 3월 달에 광공업 생산도 전월 대비 2.5% 줄어들었고요. 설비 투자가 7.8% 줄어들었고요. 건설 투자가 4.5%가 이렇게 하면서 비교적 큰 폭을 감소했는데요. 그래서 또 하나 오늘 제조업 평균 가동률이라는 개념이 있는데요. 네. 이걸 보면 약간 더 좀 이해가 다거든요. 그러네요. 네, 2014년 76.1, 74.4, 72.9 쪽쪽 내리다가 작년에 좀 회복되는데 이제 지금 바닥을 쳤나 했는데요. 2018년 1사분기에 71.0으로 줄어들었고요. 2018년 3월, 그러니까 한 달 반 전이죠. 또 70.3%까지 줄어들면서 이게 경제 위기 수준인데요. 이게 평균 가동률을 보면 2010년부터 11년에 80%에 떨어졌다가 작년에 72.6, 지금 70%까지 위협받으니까 약간 이런 수치들만 보면 민간 경제연구소 편을 좀 들어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게요. 경제 지표들이나 숫자로 봤을 때 역시 둔화세가 나타나다 보니까 좀 우리들도 걱정이 되는 바인데요. 어떤 경제 지표 외에도 이런 지수들 그리고 경기에 대한 우려감이 나오고 있는 주요 골자들, 맥락들, 쟁점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게 원인이 뭐가 있을까요? 흔히 얘기해서 신삼고 얘기하잖아요. 고유가, 그리고 원화 강세가 상대적으로 우리나라 원화 강세가 여전히 있는 거죠. 그리고 금리 인상 등 신삼고 여파가 있는 거가 되겠고요. 그래서 남북이라든 북미의 정상회담 이런 것들, 그리고 남북 경협 재개 등에서 우리나라를 좀 둘러쌀 좋아질 만한 것들 분명히 많이 있습니다만 예. 이런 것들은 현실화되기에는 좀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런 상황에서 악재들이 좀 제법 나오고 있는데 가장 걱정되는 것이 역시 신흥국 통화라는 얘기죠. 그렇죠. JP모건의 신흥국 시장 통화지수 EMCI라는 것이 있는데요. 이것이 최근 한 달 만에 5.6% 정도 하락했는데요. 이 5.6% 하락이 우리 흔히 여기에서 긴축발자, 테이퍼 텐트럼이라는 것들이 2014년 그때 있었잖아요. 예. 그때 한 달 동안 얼마 빠졌냐면 4.1% 떨어졌거든요. 그러니까 그때보다 최근에 한 달 동안에 빠진 것이 조금 우리가 좀 우려할 만한 것은 사치다라고 일단 저는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러게요. 신흥국에 대한 걱정이 나타나다 보니까 우리나라에 대한 걱정들도 당연히 이어질 수밖에 없는데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어떤 신흥국 시장 중에 또 하나니까요. 글로벌 IB들은 그러면 특히 한국에 대해서는 어떤 이야기를 하던가요? 이들도 약간은 좀 걱정하는 눈초리를 좀 하고 있는 것을 예. 골드만삭스부터 좀 보겠는데요. 한국의 올해 경기 상황을 당초보다 좀 어둡게 얘기하고 있는데요. 특히 한국의 수출이 좀 둔화되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것은 이제 IT 업종의 사이클이 둔화된다는 식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반도체는 괜찮지만 스마트폰 이런 것들의 수출이 좀 둔화되고 있잖아요.
그리고 미중 간의 무역 전쟁이 또 완전히 해결된 듯하지만 오늘 새벽 보더라도 또 트럼프가 약간 다른 그쵸. 목소리를 낸다는 말이죠. 이러다 보니 시장에서 어떤 영향이 미치겠느냐 경제 보면 골드만삭스 예측 보면 금리 인상은 보통 7월 정도로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들이요 10월 정도로 3개월 정도 지연될 거라는 얘기하고 있고요. 특히 이 아래 문장이 좀 걱정인데요. 한국이 17개 신흥국 중에서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으로부터 가장 큰 충격을 받을 수 있다는 주장을 이들이 하고 있다. 물론 여기에 약간 받아들이기 쉽지 않으나 이거는 어찌되었건 우리나라가 미국에 대한 의존도, 미국과에 대한 민감도가 크다. 이런 얘기에서 나온 거라고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금리 얘기 나온 김에 네. 뭐 우리나라도 금리 인상을 하긴 하는데 한 번 정도고 미국과의 상대적인 속도 아니겠습니까? 하다 네. 보니까 좀 걱정이 많이 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앞으로 좀 전망은 어떻게 보십니까? 맞습니다. 당장 또 오늘 수요일이죠. 그러니까 네. 내일인데 금토회의가 열리는데요. 금리는 아시다시피 우리나라 역전돼 있단 말이죠. 역전돼 있는데 지금 보면 이게 어떻게 될지 이거 상당히 헷갈리는데요. 금리가 이번에도 내일도 아마 금리는 동결될 가능성이 크지 않느냐. 다만 네. 일부에서 소수견 정도가 나올 거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여기에는 이제 이번에 외국계 투자 IB에서 임지연 금통위원이 새로 이제 임명됐잖아요. 예. 그래서 이분이 예전부터 금리를 7월에 금리 인상을 해야 된다는 얘기를 했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네. 소수견이 나올지는 모르겠는데 문제는 지난 17일 날 한은 총재가 이재용 한은 총재가 이 새로운 임원들 포함해 갖고 이제 오차를 간담회했는데 거기서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현재 물가 상승률은 지금 낮다. 1.4%로 매우 낮고요. 네. 통화 정책은 완화적이고 물가가 낮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아직까지 이런 것들을 유지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얘기했고요. 그리고 물가가 낮은 현 상태에서 금리를 지금 올릴 속도를 낼 이유는 없다는 얘기하니까 지금 5월도 쉽죠. 5월은 뭐 거의 안 되는 것 같고요. 네. 7월 이거 가능성 없어. 그러게요. 너무 네. 그렇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 어찌됐건 간에 금리에 물론 주식하신 분은 좋다 얘기할 수 있지만 금리가 이렇게 못 올리는 것은 그만큼 경기가 지금 좋지 않다는 것을 반증한다? 예. 그렇게 해석해도 틀리진 않을 거라고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금리 인상이 지연되는 것에 대한 주식시장에 대해서 뭐 호재와 그리고 경기가 안 좋아지니까 이건 또 악재인데 그러면 주식시장 영향력은 어느 정도로 파악을 해야 됩니까? 근데 그러면 특정 주식 오늘 얘기하기 쉽지 않은 주제가 되겠는데 이렇게 금리가 저는 이제 당초에 보면 올해도 두세 차례 올릴 거라고 작년에 봤고 그래서 은행주를 좀 선호했는데요. 예. 지금 은행주가 재미없는데 금리가 지금 안 올라가고 그러면 은행 업종의 상대적 부진이 조금 더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있겠고요. 모르겠습니다만 이렇게 지금 글로벌 아이들 이렇게 제조업 이렇게 보면 대한민국의 모르겠습니다. 국책의 기관은 따르지만 지금 3대 민간 투자 경제연구소 보면 지금 경제가 둔화된다는 얘기거든요. 예. 제가 봤을 때 이거 재미없다. 없을 수 있다는 얘기하고 있고요. 아마 그런 관점에서 증권사들이 하반기에 약간 불확실성 얘기하는 것 같아요. 예. 그러면 일단 제가 볼 수 있는 것은 경기가 확 좋아지면 더불어 막 좋아지기 때문에 주시장이 그냥 웬만한 거 사서 올라갈 수 있는데요. 변동성이 커질 것 같고요. 그러면 그저께도 한번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좋은 거는 반도체, 정유 섹터 일부 그리고 게임 업종도 일단 경기 좋은 쪽 있죠. 예. 이런 쪽에 회복세가 뚜렷한 종목군 위주로 대응하셔야 될 것 같고요. 여하튼 그냥 함부로 막 매매하고 이런 것들은 제가 봐기엔 재미없을 것 같아요. 그거 걱정거리 많고요. 그런 관점에서 뭐 코스피, 코스닥 구분하는 거는 그렇지만 어떤 테마성 위주로 매매하는 거는 물론 돈은 될지 모르겠으나 제가 봤을 때 위험할 수 있죠. 지금은 오히려 좀 시장 상이 있고 특히 아까 말씀드렸던 반도체는 계속 말씀드려 어찌됐건 돈이 되는 쪽으로 가야 되거든요. 돈을 예. 잘 버는 쪽. 돈을 잘 버는 기업이 주가가 올라간다는 믿음을 여러분들 안 갖고 계시면 대한민국에서 주식하기 쉽지 않죠. 어느 나라나. 그래서 예. 일단은 어찌됐건 간에 절반 이상은 돈이 잘 버는 쪽으로 가셔야 되겠다 말씀드리고 싶네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좀 돌다리도 두들겨 보고 다시 한번 또 두들겨 봐야 되는 전략인데요. 경기 둔화 전망에 따라서 우리는 어떤 스탠스를 갖춰야 될지 오늘 딱이거 시간을 통해서 함께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이항영 전문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